지구는 인간의 관점에서 종종 정적인 곳으로 인식되지만 결코 정적인 곳이 아닙니다. 공기, 땅, 물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과정 중 일부는 즉각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른 과정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작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시스템의 가시적인 한 층에 불과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개 수년, 수세기 또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느린 변화의 결과입니다. 생명은 이러한 역동성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적응하고 존속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관찰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지구가 자율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의 대이동은 초원이 스스로 움직이며 거대한 생존의 흐름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수십만 마리의 몸이 먼지를 일으키면 대지는 조용한 풍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파도가 됩니다. 이 이동은 자유로운 여행이 아니라 비와 풀을 따라가는 냉혹한 생존의 명령입니다. 강 앞에 멈춰선 무리는 물을 바라보지만 뒤에서는 굶주림이 계속 밀려옵니다. 첫 번째, 누가 뛰어드는 순간 망설임은 사라지고 공포는 집단의 움직임에 삼켜집니다. 악어가 숨어있는 강물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생존을 걸러내는 어두운 경계입니다. 물보라와 울음소리, 부서지는 흙먼지는 자연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직접 드러냅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운 곳에서도 이동은 멈추지 않고 무리는 다시 초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아름다운 야생의 축제가 아니라 삶이 계속되기 위해 치르는 거대한 대가입니다. 누의 대이동은 자연이 연민 없이도 질서를 만들고 희생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간다는 증거입니다. 렌즈구름은 공기가 끊임없이 상승과 하강하는 높은 산맥 근처에서 나타납니다. 매끄럽고 길쭉한 모양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원반처럼 보이며 정지해 있는 듯합니다. 겉보기에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 속의 공기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구름은 습한 공기 흐름이 높은 산맥을 지나면서 상승하며 냉각될 때 형성됩니다.
하강하면서 공기가 따뜻해지면 구름은 흩어지고 같은 지점에서 다시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역동적인 대기 환경 속에서 고정된 구조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층이 겹쳐지면서 특이한 시각적 구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렌즈 구름은 종종 대기 상층부에 강한 난류를 나타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 대한 조용한 경고 신호입니다. 렌즈 구름은 하늘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 특정한 형태를 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래 폭풍은 탁 트인 공간을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으로 바꿔 놓습니다. 공기는 풍경의 시각적 기준점을 지워버리는 미세 입자로 가득 찹니다. 빛은 흩어지고 지평선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바람이 주변을 지배하면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불안해집니다. 모래는 쉴 새 없이 몰아치며 인간 육체의 연약함을 일깨워줍니다. 바람 소리가 모든 존재감을 압도합니다.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러한 폭풍은 특정한 대기 패턴을 따릅니다. 폭풍이 다가오면서 사막은 정적인 배경에서 유려하게 흐르는 풍경으로 변모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천천히 이동해 온 듯한 지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모래 폭풍은 공간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황량하고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지표면 위로 먼지 회오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폭풍이나 먹구름이 없어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고 땅에서 먼지와 모래를 들어 올립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존재감은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소용돌이가 소리 없이 움직이는 동안 풍경은 고요합니다. 마치 보아서는 안 될 움직임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현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소음이나 뚜렷한 폭력성은 없고 오직 회전과 열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막은 마치 스스로 내부에서 맥박을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용암지대는 멀리서 바라보는 이리저리 어둡고 울퉁불퉁한 표면처럼 펼쳐져 있어 마치 정지해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살펴보면 지형 곳곳에 주름과 균열, 물결 모양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한때 활발하게 움직였던 용암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용암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흘러내리다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모든 흔적이 돌로 굳어졌습니다. 이 풍경 위를 걷다 보면 마치 안정된 땅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시선을 안내할 만한 뚜렷한 지형지물은 없고 굳어진 암석층이 겹겹이 쌓여 있을 뿐입니다. 숨막히는 고요함은 공허함과 아득함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굳어진 표면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고요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각각의 균열은 마치 과정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 풍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따뜻함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용암지대는 행성의 내부 에너지가 표면에 직접 기록된 눈에 보이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야나르타슈에서는 나무나 불꽃, 사람의 손길 없이도 맨바위에서 작은 불꽃들이 솟아오릅니다. 지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천연가스는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불이 붙습니다. 불은 비, 바람, 시간의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으로 타오릅니다.
어둠이 내리면 불꽃은 언덕을 은은하게 밝히며 주변 풍경과 기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시끄럽거나 격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요히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이 불 앞에 서면 형언하기 어려운 원초적인 감각이 느껴집니다. 폭발이나 급격한 변화는 없고 오직 끊임없는 연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은 마치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합니다. 에너지는 장관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나타납니다. 야나르타 씨는 지구의 어떤 힘은 소멸하려 하지 않고 그저 계속되기를 갈망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광활한 사막 평원에 커다란 바위들이 흩어져 있고 평평하고 마치 움직이지 않는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다. 어떤 바위 뒤에는 길고 뚜렷한 홈이 메마른 표면을 가로지르고 있다. 사람의 발자국이나 외부의 개입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랜 시간 동안 바위들은 완전히 정지해 있다. 물, 얼음, 바람과 같은 특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만 비로소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움직임은 목격자도 없이, 소리 없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일어난다. 이러한 흔적들을 바라보면 떨쳐내기 힘든 불안감이 느껴진다. 이 풍경은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어떤 행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는 시간이 진정한 변화의 주체로 작용한다. 움직이는 바위들은 아무리 있을 법하지 않은 움직임이라도 그 원인을 즉시 드러내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챈티드 시티는 물과 바람, 그리고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 천천히 조각된 석회암 지형입니다. 이곳의 암석 형상들은 마치 친숙한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곳을 탐험하다 보면 자연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고요함은 마치 끝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멈춰버린 풍경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더욱 강렬하게 만듭니다. 인챈티드 시티는 시간이 단순히 침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일깨우는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광활한 평원에서는 지형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방향 패턴을 따라 커다란 흰 개미 둔덕이 땅에서 솟아오릅니다. 각 구조는 수년에 걸쳐 수천 마리의 흰 개미가 축적된 작업의 결과입니다. 어떤 개인도 자신이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물의 전체 형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부 레이아웃을 통해 온도와 공기 순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터널과 방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는 유기체의 집합적 확장으로 기능합니다. 멀리서 보면 구조물이 의도적으로 정렬된 것처럼 보입니다. 풍경은 의식적인 계획에 반응하지 않는 조직을 드러냅니다. 지속적인 반복과 점진적인 적응을 통해 안정성이 달성됩니다. 이 흰개미 더미는 지속적인 협력이 어떻게 지속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 떼는 포식자의 존재에 대응하여 촘촘한 구형을 이루며 모여듭니다. 이 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외부 압력에 끊임없이 적응합니다. 개별 물고기는 무리의 움직임에 따라 위치를 바꿉니다. 전체는 응집력을 잃지 않고 회전하고 압축되고 팽창합니다. 밖에서 보면 이 덩어리는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조직이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개별 물고기의 생존은 전적으로 집단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바다는 공동 전략의 공간이 됩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은 눈에 띄는 약점을 숨깁니다. 먹이 떼는 형태가 어떻게 방어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극지방에서 펭귄들은 바다와 번식지 사이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 경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펭귄들의 반복적인 이동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펭귄들의 몸무게가 끊임없이 쌓이면서 눈은 천천히 다져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펭귄들의 발자국은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떤 한 개체가 전체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리듬을 따릅니다. 풍경은 점차 펭귄 무리의 습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반복은 매일의 움직임을 영구적인 구조로 변화시킵니다. 질서는 관습과 집단적 효율성에서 비롯됩니다. 펭귄들의 이동 경로는 반복적인 행동이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살토델라 그리오는 물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화산 하층토의 화학적 흔적을 끌어당기는 폭포입니다. 물의 강렬한 색은 빛이나 하늘의 반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경로를 따라 용해된 미네랄에서 비롯됩니다. 일정한 흐름과 암벽의 대비는 시각적으로 아름답지만 화학적으로 적대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은 매력과 조용한 경고 사이에서 모호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근처의 식물은 다른 곳에서는 극단적일 수 있는 조건에 적응합니다. 물소리는 풍경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한다. 폭포는 접촉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관찰을 유도합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존재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물은 흐르는 모든 것이 반드시 거주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살토델라 그리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화학적 거칠음이 조화되지 않은 채 공존하는 지점을 나타냅니다. 고래의 도약, 웨일 브리치는 바다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신의 내부를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거대한 몸이 수면을 뚫고 솟아오를 때 그것은 아름다운 장면이면서 동시에 압도적인 힘의 폭발처럼 느껴집니다. 물보라는 장식이 아니라 수십 톤의 생명체가 중력을 거슬렀다는 물리적 흔적입니다. 그 짧은 상승은 자유로운 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소통, 본능, 에너지, 그리고 생존의 신호가 겹쳐 있습니다. 고래가 다시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 수면은 부드럽게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충격을 받아 갈라집니다. 소리는 늦게 도착하지만 그 울림은 바다 전체가 낮게 대답하는 것처럼 퍼져나갑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인간은 감탄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즉시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은 가까이 다가가라고 유혹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다는 이곳에서 낭만적인 배경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가 규칙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고래의 도약은 자연이 부드러움과 폭력을 같은 몸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순간 공중에 떠오른 검은 실루엣은 사라지지만 그 무게감은 오래도록 물 위와 기억 속에 남습니다. 나무를 오르는 염소 트리클라임링 고츠는 사막의 건조함이 생존을 이상한 형태로 바꾸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땅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 많은 아르간 나무 위로 조용히 균형을 옮깁니다. 멀리서 보면 가지에 매달린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는 계산된 생존 방식입니다. 이 기이한 행동은 호기심이 아니라 부족한 먹이를 향한 절박한 적응에서 시작됩니다. 마른 땅은 충분히 주지 않고 나무는 높은 곳에 마지막 열매를 숨겨둡니다. 염소의 발굽은 불안정한 가지를 붙잡으며 중력과 굶주림 사이에서 조용히 협상합니다. 풍경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혹독한 환경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르간 열매를 먹는 순간 동물과 나무와 인간의 생활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장면은 자연이 때때로 아름다움보다 적응을 먼저 선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무를 오르는 염소는 비현실적인 장난이 아니라 건조한 땅이 만든 생존의 언어입니다.
왕나비의 대이동 모나크, 버터플라이 마이그레이션은 작은 날개들이 대륙의 거리를 조용히 견디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람과 태양과 본능에 보이지 않는 지도에 의지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주황빛 날개가 하늘을 덮으면 공기는 살아있는 강처럼 흐릅니다. 이 이동은 아름다운 축제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생존의 엄격한 명령입니다. 한 마리의 나비는 여정을 끝내지 못하지만 종 전체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멕시코의 숲에 도착하면 나무들은 잎이 아니라 떨리는 날개로 뒤덮입니다. 침묵 속에서 날개가 흔들리는 소리는 거대한 생명이 낮게 숨쉬는 듯합니다. 이 장면은 연약함이 반드시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합니다. 기후와 숲이 흔들릴 때 이 기적의 길도 함께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왕나비의 대이동은 자연이 기억을 몸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 저장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로라 노스턴 라이츠는 밤하늘이 조용히 갈라지며 보이지 않는 힘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빛은 떨어지지 않고 대기 위에서 천천히 접히며 거대한 장막처럼 흔들립니다. 초록빛과 보랏빛의 흐름은 아름답지만 그 근원은 태양에서 온 격렬한 입자들입니다. 이 장면은 평화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주와 지구가 충돌하는 흔적입니다. 눈 덮인 땅은 움직이지 않지만 하늘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합니다. 바람소리조차 줄어들면 빛의 움직임만이 차가운 밤을 지배합니다. 멀리선 인간은 감탄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대기 아래 갇힌 작은 존재임을 느낍니다. 오로라는 만질 수 없는 아름다움이며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빛은 길을 안내하지 않고 오히려 우주의 낯선 거리를 상기시킵니다. 북극의 밤은 이 순간 풍경이 아니라 지구가 우주와 대화하는 어두운 방이 됩니다. 오로라는 자연이 침묵 속에서도 가장 거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토네이도는 하늘이 땅을 향해 내려오며 질서를 찢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회전하는 구름은 멀리서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통제 불가능한 압력이 숨어 있습니다. 검은 깔때기가 지면에 닿는 순간 풍경은 더 이상 익숙한 장소로 남지 않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와 지붕과 먼지를 통해 자신의 폭력을 드러냅니다. 그 움직임은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대기 속 불안정한 힘이 만든 냉혹한 결과입니다. 토네이도는 아름답게 관찰할 대상이 아니라 거리를 요구하는 자연의 경고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형태는 더 선명해지지만 생존 가능성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소리는 늦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삼키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합니다. 평평한 대지는 이 순간 보호막이 아니라 파괴가 지나가는 열린 무대가 됩니다. 토네이도는 자연이 침묵하던 하늘 속에도 폭력적인 기억을 숨긴다는 증거입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은 땅속의 시간이 색으로 밀려 올라온 듯한 장소입니다. 이 산의 줄무늬는 장식이 아니라 광물과 압력과 세월이 남긴 지질학적 기록입니다. 붉은색, 노란색, 초록빛의 층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화산의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는 거친 고도와 차가운 공기가 먼저 다가옵니다. 이곳의 색은 부드럽게 펼쳐져 있지만 풍경은 결코 인간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높은 안데스의 바람은 산비탈을 스치며 침묵 속에 얇은 긴장감을 남깁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숨은 짧아지고 아름다움은 점점 더 무거운 형태로 다가옵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지구 내부가 천천히 밖으로 드러난 단면입니다. 화산과 광물, 침식과 시간이 함께 만든 이 풍경은 현실보다 오래된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서는 색채조차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땅이 남긴 경고처럼 보입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은 자연이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거칠고 불안정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고대 숲, 라임아이스 포레스트는 겨울이 나무를 얼음의 조각상으로 바꾸는 장소입니다. 얼음은 단순히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바람과 안개가 만든 얇은 갑옷처럼 달라붙습니다. 나뭇가지는 하얗게 굳어 있지만 그 형태는 여전히 살아있는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멀리서 보면 숲은 눈 덮인 풍경이 아니라 정지된 파도처럼 보입니다. 공기는 너무 차가워 소리조차 느리게 움직이며 침묵은 가지 사이에 걸립니다. 햇빛이 닿으면 얼음 결정은 부드럽게 반짝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초대하지 않고 낮은 온도와 깊은 고요로 거리를 요구합니다. 한 걸음 들어가면 인간의 흔적은 작아지고 겨울의 규칙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상고대 숲은 생명이 멈춘 장소가 아니라 추위가 생명의 표면을 점령한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색을 지우고 흰색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압도감을 만들어냅니다. 상고대 숲은 아름다움이 때로는 얼어붙은 침묵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관찰되는 현상들은 지구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시스템의 흩어진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각각의 풍경, 움직임, 형태는 인간의 시야 너머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과정의 한 층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지구는 심오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의 역동성은 관찰자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관찰자와는 무관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곳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구의 진정한 광대함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 즉 보이지 않는 공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지구는 언제나 그랬듯이 침묵하고 무심하게 계속해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간의 관점에서 종종 정적인 곳으로 인식되지만 결코 정적인 곳이 아닙니다. 공기, 땅, 물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과정 중 일부는 즉각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른 과정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작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시스템의 가시적인 한 층에 불과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개 수년, 수세기 또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느린 변화의 결과입니다. 생명은 이러한 역동성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적응하고 존속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관찰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지구가 자율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의 대이동은 초원이 스스로 움직이며 거대한 생존의 흐름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수십만 마리의 몸이 먼지를 일으키면 대지는 조용한 풍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파도가 됩니다. 이 이동은 자유로운 여행이 아니라 비와 풀을 따라가는 냉혹한 생존의 명령입니다. 강 앞에 멈춰선 무리는 물을 바라보지만 뒤에서는 굶주림이 계속 밀려옵니다. 첫 번째, 누가 뛰어드는 순간 망설임은 사라지고 공포는 집단의 움직임에 삼켜집니다. 악어가 숨어있는 강물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생존을 걸러내는 어두운 경계입니다. 물보라와 울음소리, 부서지는 흙먼지는 자연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직접 드러냅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운 곳에서도 이동은 멈추지 않고 무리는 다시 초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아름다운 야생의 축제가 아니라 삶이 계속되기 위해 치르는 거대한 대가입니다. 누의 대이동은 자연이 연민 없이도 질서를 만들고 희생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간다는 증거입니다. 렌즈구름은 공기가 끊임없이 상승과 하강하는 높은 산맥 근처에서 나타납니다. 매끄럽고 길쭉한 모양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원반처럼 보이며 정지해 있는 듯합니다. 겉보기에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 속의 공기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구름은 습한 공기 흐름이 높은 산맥을 지나면서 상승하며 냉각될 때 형성됩니다.
하강하면서 공기가 따뜻해지면 구름은 흩어지고 같은 지점에서 다시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역동적인 대기 환경 속에서 고정된 구조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층이 겹쳐지면서 특이한 시각적 구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렌즈 구름은 종종 대기 상층부에 강한 난류를 나타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 대한 조용한 경고 신호입니다. 렌즈 구름은 하늘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 특정한 형태를 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래 폭풍은 탁 트인 공간을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으로 바꿔놓습니다. 공기는 풍경의 시각적 기준점을 지워버리는 미세 입자로 가득 찹니다. 빛은 흩어지고 지평선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바람이 주변을 지배하면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불안해집니다. 모래는 쉴 새 없이 몰아치며 인간 육체의 연약함을 일깨워줍니다. 바람 소리가 모든 존재감을 압도합니다.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러한 폭풍은 특정한 대기 패턴을 따릅니다. 폭풍이 다가오면서 사막은 정적인 배경에서 유려하게 흐르는 풍경으로 변모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천천히 이동해 온 듯한 지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모래 폭풍은 공간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황량하고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지표면 위로 먼지 회오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폭풍이나 먹구름이 없어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고 땅에서 먼지와 모래를 들어 올립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존재감은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소용돌이가 소리 없이 움직이는 동안 풍경은 고요합니다. 마치 보아서는 안 될 움직임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현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소음이나 뚜렷한 폭력성은 없고 오직 회전과 열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막은 마치 스스로 내부에서 맥박을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용암지대는 멀리서 바라보는 이리저리 어둡고 울퉁불퉁한 표면처럼 펼쳐져 있어 마치 정지해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살펴보면 지형 곳곳에 주름과 균열, 물결 모양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한때 활발하게 움직였던 용암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용암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흘러내리다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모든 흔적이 돌로 굳어졌습니다. 이 풍경 위를 걷다 보면 마치 안정된 땅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시선을 안내할 만한 뚜렷한 지형지물은 없고 굳어진 암석층이 겹겹이 쌓여 있을 뿐입니다. 숨막히는 고요함은 공허함과 아득함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굳어진 표면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고요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각각의 균열은 마치 과정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 풍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따뜻함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용암지대는 행성의 내부 에너지가 표면에 직접 기록된 눈에 보이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야나르타슈에서는 나무나 불꽃, 사람의 손길 없이도 맨바위에서 작은 불꽃들이 솟아오릅니다. 지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천연가스는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불이 붙습니다. 불은 비, 바람, 시간의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으로 타오릅니다.
어둠이 내리면 불꽃은 언덕을 은은하게 밝히며 주변 풍경과 기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시끄럽거나 격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요히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이 불 앞에 서면 형언하기 어려운 원초적인 감각이 느껴집니다. 폭발이나 급격한 변화는 없고 오직 끊임없는 연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은 마치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합니다. 에너지는 장관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나타납니다. 야나르타 씨는 지구의 어떤 힘은 소멸하려 하지 않고 그저 계속되기를 갈망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광활한 사막 평원에 커다란 바위들이 흩어져 있고 평평하고 마치 움직이지 않는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다. 어떤 바위 뒤에는 길고 뚜렷한 홈이 메마른 표면을 가로지르고 있다. 사람의 발자국이나 외부의 개입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랜 시간 동안 바위들은 완전히 정지해 있다. 물, 얼음, 바람과 같은 특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만 비로소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움직임은 목격자도 없이, 소리 없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일어난다. 이러한 흔적들을 바라보면 떨쳐내기 힘든 불안감이 느껴진다. 이 풍경은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어떤 행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는 시간이 진정한 변화의 주체로 작용한다. 움직이는 바위들은 아무리 있을 법하지 않은 움직임이라도 그 원인을 즉시 드러내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챈티드 시티는 물과 바람, 그리고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 천천히 조각된 석회암 지형입니다. 이곳의 암석 형상들은 마치 친숙한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곳을 탐험하다 보면 자연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고요함은 마치 끝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멈춰버린 풍경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더욱 강렬하게 만듭니다. 인챈티드 시티는 시간이 단순히 침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일깨우는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광활한 평원에서는 지형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방향 패턴을 따라 커다란 흰개미 둔덕이 땅에서 솟아오릅니다. 각 구조는 수년에 걸쳐 수천 마리의 흰개미가 축적된 작업의 결과입니다. 어떤 개인도 자신이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물의 전체 형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부 레이아웃을 통해 온도와 공기 순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터널과 방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는 유기체의 집합적 확장으로 기능합니다. 멀리서 보면 구조물이 의도적으로 정렬된 것처럼 보입니다. 풍경은 의식적인 계획에 반응하지 않는 조직을 드러냅니다. 지속적인 반복과 점진적인 적응을 통해 안정성이 달성됩니다. 이 흰개미 더미는 지속적인 협력이 어떻게 지속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 떼는 포식자의 존재에 대응하여 촘촘한 구형을 이루며 모여듭니다. 이 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외부 압력에 끊임없이 적응합니다. 개별 물고기는 무리의 움직임에 따라 위치를 바꿉니다. 전체는 응집력을 잃지 않고 회전하고 압축되고 팽창합니다. 밖에서 보면 이 덩어리는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조직이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개별 물고기의 생존은 전적으로 집단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바다는 공동 전략의 공간이 됩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은 눈에 띄는 약점을 숨깁니다. 먹이 떼는 형태가 어떻게 방어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극지방에서 펭귄들은 바다와 번식지 사이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 경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펭귄들의 반복적인 이동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펭귄들의 몸무게가 끊임없이 쌓이면서 눈은 천천히 다져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펭귄들의 발자국은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떤 한 개체가 전체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리듬을 따릅니다. 풍경은 점차 펭귄 무리의 습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반복은 매일의 움직임을 영구적인 구조로 변화시킵니다. 질서는 관습과 집단적 효율성에서 비롯됩니다. 펭귄들의 이동 경로는 반복적인 행동이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살토델라 그리오는 물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화산 하층토의 화학적 흔적을 끌어당기는 폭포입니다. 물의 강렬한 색은 빛이나 하늘의 반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경로를 따라 용해된 미네랄에서 비롯됩니다. 일정한 흐름과 암벽의 대비는 시각적으로 아름답지만 화학적으로 적대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은 매력과 조용한 경고 사이에서 모호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근처의 식물은 다른 곳에서는 극단적일 수 있는 조건에 적응합니다. 물소리는 풍경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한다. 폭포는 접촉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관찰을 유도합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존재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물은 흐르는 모든 것이 반드시 거주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살토델라 그리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화학적 거칠음이 조화되지 않은 채 공존하는 지점을 나타냅니다. 고래의 도약, 웨일 브리치는 바다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신의 내부를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거대한 몸이 수면을 뚫고 솟아오를 때 그것은 아름다운 장면이면서 동시에 압도적인 힘의 폭발처럼 느껴집니다. 물보라는 장식이 아니라 수십 톤의 생명체가 중력을 거슬렀다는 물리적 흔적입니다. 그 짧은 상승은 자유로운 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소통, 본능, 에너지, 그리고 생존의 신호가 겹쳐 있습니다. 고래가 다시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 수면은 부드럽게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충격을 받아 갈라집니다. 소리는 늦게 도착하지만 그 울림은 바다 전체가 낮게 대답하는 것처럼 퍼져나갑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인간은 감탄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즉시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은 가까이 다가가라고 유혹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다는 이곳에서 낭만적인 배경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가 규칙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고래의 도약은 자연이 부드러움과 폭력을 같은 몸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순간 공중에 떠오른 검은 실루엣은 사라지지만 그 무게감은 오래도록 물 위와 기억 속에 남습니다. 나무를 오르는 염소 트리 클라이밍 고츠는 사막의 건조함이 생존을 이상한 형태로 바꾸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땅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 많은 아르간 나무 위로 조용히 균형을 옮깁니다. 멀리서 보면 가지에 매달린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는 계산된 생존 방식입니다. 이 기이한 행동은 호기심이 아니라 부족한 먹이를 향한 절박한 적응에서 시작됩니다. 마른 땅은 충분히 주지 않고 나무는 높은 곳에 마지막 열매를 숨겨둡니다. 염소의 발굽은 불안정한 가지를 붙잡으며 중력과 굶주림 사이에서 조용히 협상합니다. 풍경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혹독한 환경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르간 열매를 먹는 순간 동물과 나무와 인간의 생활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장면은 자연이 때때로 아름다움보다 적응을 먼저 선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무를 오르는 염소는 비현실적인 장난이 아니라 건조한 땅이 만든 생존의 언어입니다.
왕나비의 대이동 모나크, 버터플라이 마이그레이션은 작은 날개들이 대륙의 거리를 조용히 견디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람과 태양과 본능에 보이지 않는 지도에 의지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주황빛 날개가 하늘을 덮으면 공기는 살아있는 강처럼 흐릅니다. 이 이동은 아름다운 축제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생존의 엄격한 명령입니다. 한 마리의 나비는 여정을 끝내지 못하지만 종 전체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멕시코의 숲에 도착하면 나무들은 잎이 아니라 떨리는 날개로 뒤덮입니다. 침묵 속에서 날개가 흔들리는 소리는 거대한 생명이 낮게 숨쉬는 듯합니다. 이 장면은 연약함이 반드시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합니다. 기후와 숲이 흔들릴 때 이 기적의 길도 함께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왕나비의 대이동은 자연이 기억을 몸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 저장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로라 노스턴 라이츠는 밤하늘이 조용히 갈라지며 보이지 않는 힘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빛은 떨어지지 않고 대기 위에서 천천히 접히며 거대한 장막처럼 흔들립니다. 초록빛과 보랏빛의 흐름은 아름답지만 그 근원은 태양에서 온 격렬한 입자들입니다. 이 장면은 평화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주와 지구가 충돌하는 흔적입니다. 눈 덮인 땅은 움직이지 않지만 하늘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합니다. 바람소리조차 줄어들면 빛의 움직임만이 차가운 밤을 지배합니다. 멀리 선 인간은 감탄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대기 아래 갇힌 작은 존재임을 느낍니다. 오로라는 만질 수 없는 아름다움이며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빛은 길을 안내하지 않고 오히려 우주의 낯선 거리를 상기시킵니다. 북극의 밤은 이 순간 풍경이 아니라 지구가 우주와 대화하는 어두운 방이 됩니다. 오로라는 자연이 침묵 속에서도 가장 거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토네이도는 하늘이 땅을 향해 내려오며 질서를 찢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회전하는 구름은 멀리서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통제 불가능한 압력이 숨어 있습니다. 검은 깔때기가 지면에 닿는 순간 풍경은 더 이상 익숙한 장소로 남지 않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와 지붕과 먼지를 통해 자신의 폭력을 드러냅니다. 그 움직임은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대기 속 불안정한 힘이 만든 냉혹한 결과입니다. 토네이도는 아름답게 관찰할 대상이 아니라 거리를 요구하는 자연의 경고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형태는 더 선명해지지만 생존 가능성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소리는 늦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삼키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합니다. 평평한 대지는 이 순간 보호막이 아니라 파괴가 지나가는 열린 무대가 됩니다. 토네이도는 자연이 침묵하던 하늘 속에도 폭력적인 기억을 숨긴다는 증거입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은 땅속의 시간이 색으로 밀려 올라온 듯한 장소입니다. 이 산의 줄무늬는 장식이 아니라 광물과 압력과 세월이 남긴 지질학적 기록입니다. 붉은색, 노란색, 초록빛의 층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화산의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는 거친 고도와 차가운 공기가 먼저 다가옵니다. 이곳의 색은 부드럽게 펼쳐져 있지만 풍경은 결코 인간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높은 안데스의 바람은 산비탈을 스치며 침묵 속에 얇은 긴장감을 남깁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숨은 짧아지고 아름다움은 점점 더 무거운 형태로 다가옵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지구 내부가 천천히 밖으로 드러난 단면입니다. 화산과 광물, 침식과 시간이 함께 만든 이 풍경은 현실보다 오래된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서는 색채조차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땅이 남긴 경고처럼 보입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은 자연이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거칠고 불안정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고대 숲, 라임아이스 포레스트는 겨울이 나무를 얼음의 조각상으로 바꾸는 장소입니다. 얼음은 단순히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바람과 안개가 만든 얇은 갑옷처럼 달라붙습니다. 나뭇가지는 하얗게 굳어 있지만 그 형태는 여전히 살아있는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멀리서 보면 숲은 눈 덮인 풍경이 아니라 정지된 파도처럼 보입니다. 공기는 너무 차가워 소리조차 느리게 움직이며 침묵은 가지 사이에 걸립니다. 햇빛이 닿으면 얼음 결정은 부드럽게 반짝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초대하지 않고 낮은 온도와 깊은 고요로 거리를 요구합니다. 한 걸음 들어가면 인간의 흔적은 작아지고 겨울의 규칙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상고대 숲은 생명이 멈춘 장소가 아니라 추위가 생명의 표면을 점령한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색을 지우고 흰색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압도감을 만들어냅니다. 상고대 숲은 아름다움이 때로는 얼어붙은 침묵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관찰되는 현상들은 지구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시스템에 흩어진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각각의 풍경, 움직임, 형태는 인간의 시야 너머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과정의 한 층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지구는 심오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의 역동성은 관찰자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관찰자와는 무관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곳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구의 진정한 광대함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 즉 보이지 않는 공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지구는 언제나 그랬듯이 침묵하고 무심하게 계속해서 기능하고 있습니다.